안녕하세요.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자녀 만들기 맨 마지막 4강입니다. 공부의 길 책 저자 김정환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하셔야 할 역할이라는 거죠. 제가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 어떤 방법으로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수학에 흥미를 많이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머니들은 자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냐면, 어머니들은 10달간 여러분들이 자녀를 뱃속에 데리고 있다가 세상을 내보냈습니다. 얼마나 자녀가 올바르게 커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할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스스로 직접 자녀를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항상 부모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이용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자녀를 직접 가르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부모들은 스스로 자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만 너무 이게 집착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아는 학부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제가 6번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했다가 이번에 7번째,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했던 애가 바로 얘입니다. 얼마나 저는 놀랐겠습니까? 한 7번째 애라면 6번에 대한 애는 어떻게 됐을까? 알고 봤더니 자연적으로 유산했다는 겁니다. 그 7번째 애가 바로 중학교 2학년 애, 아들입니다. 얼마나 절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깝고 좀 더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들은 항상 칭찬을 하겠지만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해야 됩니다. 이 사회에서 나쁜 길을 가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항상 자녀를 관찰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만 자녀에게 마음에 있는 칭찬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칭찬을 해주면 자녀들은 건성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제발 물리적 보상보다는 정신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집안에 있는 정리정돈을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연아, 너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나 참 좋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면 이 사회에서 좋은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빈아, 너가 정말 수학을 잘하니까 이번 달에 뭐 사줄게.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경쟁은 누구냐? 본인과의 경쟁입니다. 정말 이 다른 집에 있는 자녀와 경쟁을 시키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스스로의 경쟁 상대가 되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요즘 황금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친구들을 막 무시하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과의 경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어머니들은 기쁨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애들을 찾고 스케줄 관리하고 막 그럽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자녀들한테도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안목이란 말은 뭐냐면 미래를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직업들이 유망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자녀가 적성이 얼마나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목을 세워줌으로써 추리력과 분석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말이 어렵죠? 그렇다면 이 추리력과 분석은 어떻게 하면 키워지느냐? 바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절로 키워집니다. 수학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면 당연히 분석력이 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자꾸 공부하라, 수학 문제 풀어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독서, 요즘은 한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을 깨우쳐야 됩니다. 독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럽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시절에 정말 소설책이나 과학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지금도 읽어야 될까요? 중학생이 되었으면 중학생 나름대로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생에 맞는 책들이 있죠. 수필집 이런 걸 많이 읽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항상 이왕이면 자녀와 함께 서점에 가야 됩니다. 자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다. 제가 중학생들을 상담을 해본 결과 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한테 그 목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자꾸 목표를 말하면, 그렇죠? 부모는 공부해라 이러지 말아야 된다. 자꾸 억압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중학교 3학년 나인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나인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인아,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물어봤더니 저는 아직 인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목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공부에 의해서 목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목적은 저의 목표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약속을 스스로 지킨다. 상당히 어렵죠. 저도 어릴 때 뭐 이렇게 집에서 몰래, 부모님 몰래 만화책도 보고 그러다가 들켰지만 참 약속을 했지만 그런 약속을 지키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제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확하게 말한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앉으려고 말끝마다 꼬리 잡는 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다는 걸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할 수 있는 자녀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유입니다. why죠, why. 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게 좋은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질문을 받았으면 자녀가 질문을 합니다. 자녀의 질문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아빠가 엄마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떠는 겁니다. 이래 되면 훗날 자녀가 부모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나가서 오늘할 상대가 되지 않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모들은 정말 자녀들로 하여금 공부하도록 해놓고 TV를 보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제발 부모는 자녀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에 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이왕이면 자녀가 공부할 때 아버지는 신문을 보거나 독서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고 놀면서 자녀들로 하여금 자꾸 공부하라 혼자 외롭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부모가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자녀는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도 마찬가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는 그런 말 합니다.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직장 때려치우고 싶어. 내가 너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어. 이런 말은 자녀에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녀들도 아버지가 힘들고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학창시절만큼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만 자녀들도 실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행동에서는 뭐냐? 항상 친밀감을 느껴줘야 됩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항상 너희 편이다. 너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항상 너희 편을 들어주겠다. 그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절대로 자녀 한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표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찰합니다. 항상 자녀들 하여금 엄격할 때는 엄격하지만 밝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항상 손짓과 발짓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죠. 그럼 거기에 있는 이제 종업원이 와서 항상 식탁 아래에서 주문을 받습니다. 뭘 하느냐? 자녀와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처럼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는 종업원들은 바로 약간 구부려서 주문을 받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 자녀 항상 눈높이를 맞춰줘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보기보다는 수평으로 마주쳐야만 솔직한 답변을 자녀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막 설명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슨 자녀가 대학교 학생도 아닙니다. 항상 쉽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가장 큰 포인트죠. 그 다음에 자녀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설정해야 됩니다. 어려운 단어를 막 써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까요? 못합니다. 저부터도 부모가 이제 변호사라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막 합니다. 제 전공이 수학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그죠? 그렇다면 좀 변호사나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와서는 좀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띵합니다. 응? 쉽게 할 수 있는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제발 직장 업무가 힘이 든다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부모 긍정적으로 직장 업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직장 업무에 대한 목표를 알려줘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올해에 나는 가장으로 올라가겠다.
부장을 올라가겠다. 항상 목표를 알려주고 난 뒤에 그 목표에 따라서 아빠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아빠는 빙둥빙둥 놀고 그러면 자녀들은 그 아빠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부탁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 뭐 애가 뭐 학교 갔다 그래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모여서 수다나 뜨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다를 떨더라도 패밀리 네트워크나 카페에 가서 공부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응? 여러분들이 길어봤자 6년입니다. 6년간 열심히 자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인생을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정말 뭐랄까 교육을 물려줬어요. 교육. 재산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문제 풀 때 부모의 역할입니다. 제발 한 가지 풀이 방법만 고수를 하면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교육 전문가가 풀어주는 방법 이왕이면 그 방법대로 풀어줘야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대로 풀어줘야만 창의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자녀의 가장 쉬운 풀이 방법인지를 스스로 깨우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현행 학습에서 문제를 막 풉니다. 하지만 이미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그런 방법대로 이왕이면 빨리 푸는 게 좋죠. 왜?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에 남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서 풀이와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고 야단치지 말아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뭐 아버지가 수학 문제를 풀어주면서 아버지가 그 당시에 배웠던 방법대로 애가 풀지 않았다가 막 구박 막 합니다.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풀 때는 반드시 기본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다른 방법으로 풀었다 해가지고 쉽게 풀었다 그래가지고 빨리 풀었다 그래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난 뒤에 문제를 푸는 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의 감각을 길러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계적인 계산은 피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1하고 9, 2와 8, 3과 7 이거는 보수의 관계 뭐냐? 반대의 관계죠. 이걸 좀 알아둬야만 좀 더 빨리 계산력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은 좀 사설 학원에 가서 좀 배워주는 게 상당히 좋죠.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 부모님이 가장 좋은 거는 자녀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제가 한 에피소드로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 한 명이 왔습니다. 근데 이 상담을 한 결과 이 학생이 자꾸 수학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학원에서 하지 않고 단독으로 집에서 혼자 공부하겠다 그럽니다. 제가 여러 번 설득을 시켰고 겨우 울며 겨자 먹기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달, 2달 정도 지나니까 수학 실력이 향상되고 수학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때 되어가지고 물어봤죠. 너 왜 그 당시에 학원을 안 다녔냐고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직장을 다니면서 학원비를 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학원을 안 다니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1학년 14살 소녀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원에 대한 이렇게 칠판을 지으면서 알바를 하도록 유도를 시켜가지고 학원비를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를 것 같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한 단계의 방법을 칭찬을 하더라도 한 단계의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한 단계의 방향. 좀 더 뭐랄까
나은 단계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뭐 합의나 재미있는 생각을 수식으로 한번 적어보자. 아니면 나연아 너의 생각을 좀 말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학부모는 막 그럽니다. 우리 애한테는 칭찬해 줄 게 없습니다. 원장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라도 잘한 게 있으면 그 하나라도 칭찬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 중에 단 한 문제라도 잘 풀면 이왕이면 따뜻하게 감싸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누가 감싸줘야 될까요? 부모가 감싸줘야 됩니다. 누가 감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세밀하게 자세히 보고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칭찬해 줘야 되고 이왕이면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칭찬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3년간 길어봤자 6년입니다. 6년간 열심히 자녀한테 좀 교육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정말 공부, 학벌을 높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자녀가 앞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